네, 예. 지금 쩔 문화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아, 플레이를 예. 직접 하는 것보다 쩔을 받는 게 뭐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훨씬 압도적으로 유리한데도 저렴하다라는 수준이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좀 받은 게 커뮤니티에 가끔 어떤 분 글이 올라와요. 아, 저 뉴비인데 어떤 순서로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본 그 댓글 달리는 것도 친절하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아, 만렙 찍고 PC방 가서 대장비 끼고 이제 주시자 계속 도세요. 그리고 뭐 신지어 매일매일 쩔 받으시면 되고요. 신지어로 쩔 받아 좀 모이면 시로코 쩔 받으시면 되고요. 시로코 쩔 받아서 네가 됐다 싶을 때 오지마 쩔을 받으면 돼요. 이렇게 막 달아봤네. 네이버에 달았죠?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내공 좀 올렸는데요. 아, 그런 예, 아니, 봤습니다. 네, 봤어요. 네. 예, 예, 예. 네, 그런 답변이 좀 잘 달리더라고요. 그리고 예. 뭐또 제가 굉장히 마음 아픈 게 그 친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전파 시작했는데 2달간 쩔봤다가 떠납니다. 즐게임 하세요. 뭐 이런 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참 묘한 느낌이긴 한데 네. 이게 뭐 말하고 하기 좀 그런 게 이게 또 오래되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렇게 된 맞아요. 게. 근데 예. 이게 최근에 더 심각해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것도 너무 또 이렇게 화석 같은 이야기긴 한데 예. 이게 뭐 2007년, 8년 이런 시절에 우리 어킹절, 막 옵스. 석주절 이런 거 봤던 시절에는 옵스. 네, 좀 너무 옛날인가요? 네, 어쨌든 아니 근데 그 채팅이 이미 올라왔어. 네네네. 어킹철 얘기 나오더라. 아, 저 어킹 0.3. 네. 아, 저 엄청 받았거든요. 좀. 네. 아, 어려웠어요. 불구이 씨. 네. 어쨌든 네. 그 시절에는 이제 보통 좀 경험치를 빨리 먹거나 아니면 네. 너무 어려운 던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쩔을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쩔을 막으려고 막 발컨 지수, 뭐 적정 던전 이런 게 들어가기는 했는데 악착같이 막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예. 뭐 안토노크 시절에도 쩔 받아서 에픽이랑 에피소드를 모아서 강해지는 경험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뭐 쩔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레이드랑 레이드가 아닌 컨텐츠 보상이 워낙 차이가 났기 때문에 레이드 아, 보상이 그쵸.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레이드 쩔을 받더라도 다른 컨텐츠는 직접 플레이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크게 뭐 문제가 될 정도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의 던파는 뒷부분 컨텐츠에 쩔을 받으면 앞부분을 플레이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뭐 이건 약간 좀 극단적인 예지만 기갱절 받고 있으면은 네, 황궁 돌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그 특별 보상 보상 시스템도 시스템. 그걸 좀 부추기는 상황이 되는데 예. 신지 언옥 같이 좀 이렇게 특보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나 아니면 산맥 같이 하루나 주간 플레이가 정해져 있는 그런 컨텐츠들은 예. 그런 게 좀 많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냥 쩔받는 게 플레이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 플레이할 때 최대한 이제 나는 이제 모험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반 모험가 분들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항상 가정을 하면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예. 그때 이제 제 뭐 캐릭터 중에 이제 명성 한 13,000 정도 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저 어, 그걸로 뭐 신지의 언옥 솔플 도는데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쩔받아요. 아니, 쩔비가 15만 20만 하는데 아 이게 너무 편한 거죠. 근데 너무 싸고 너무 효율이 좋아가지고 막 애들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네, 쩔 많이 받습니다. 1.3인데. 네, 그래요. 저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예. 여기 아까 나오던데 너냐? 이게 나올 때 너냐? 저 이게 나오던데.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 그 이번에 그 싱글 던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가 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통제를 좀 하려고 이번에는 던전 난이도별로 좀 일정 수준의 명성을 갖춰오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장 불가 제한 이거 뭐 준비 안 되면 컷한다 뭐 이런 건가요? 이건 네, 컨셉이? 좀 비슷하긴 한데 근데 예. 이번 그 명성 제한이 이렇게 입장 컷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도한 쩔 문화가 게임성을 너무 많이 훼손할까봐 적용하는 추가 제한인 거라서 그래서 기준 자체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단계 정도 그냥 스킵해도 뭐 상관없다 정도로 약간 느슨하게 걸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이걸 숫자를 정한 게 아니라서 네. 이제 빌드가 마감이 되면 내부 테스트 좀 많이 거치면서 이 쩔에 대한 부분만 이 쩔이 너무 과도하게 게임성을 해치지만 않는 정도로 좀 적절한 숫자를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만렙 확장 내용 정말 장난 아니네. 이게 이거 뭐 이제 된 거죠? 만렙 확장 이제 뭐 네. 다 된 네, 거죠? 네, 됐는데 뭐 됐는데? 아니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드릴 게 있어갖고 네. 뭘 자꾸 또 뭐예요? 어떤 네, 게? 이번에는 그 컨텐츠 설명은 아니고요. 그 네. 이번 만렙박장에 지옥 파티가 없어요. 지옥 파티 없으면 에픽은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디서 만든 거예요, 에픽을? 일반 던전,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 던전 포함한 일반 던전이랑 상급 던전에서 에픽이 직접 드랍이 될 거예요. 아니 뭐 아까 상급 던전 말씀하시니까 이거 원래도 뭐 드랍은 뭐 됐으니까 근데 네네. 일반에서도 돼요? 네네. 아까 제가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파밍을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 던전, 그러니까 시나리오 던전 포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픽이 드랍되게 할 거예요. 당연히 더 높은 난이도를 가거나 뭐 상급 던전을 가시거나 하면 뭐 더 많이 성장된 아이템을 더 높은 확률로 이제 얻게 되시겠지만 예, 예. 기본 구조 자체는 에픽이 일반 드랍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혹시 뭐 이러면 뭐 에픽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아이고, 확률 뭐, 예, 그럴 수 뭐, 네, 있잖아요. 뭐 진짜 뭐 지옥 같은 확률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이제 말씀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뭐 기존 뭐 특별 보상 정도의 체감은 좀 상시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인도석은 어떻게 해요? 인도석은 예. 네, 인도석은 그 신규의 그 상급 던전 입장권으로 바꿔드리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또 이게 또 비율 또 맞춰야 되니까 이 어. 상급 던전의 에픽 드랍률이 좀 워낙 좋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워낙 좋은 거 말고 또 워낙 좋아요. 워낙? 네, 워낙 예. 좋아서 지금까지 테스트한 결과로는 뭐 한 번 들어가면 그냥 하나씩 나오는 거의 그런 와. 수준의 밸런스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에픽 기준으로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는 비율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좀 인도석이랑 이 입장권 간의 교환 비율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을 거고, 네, 좋지가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요건 들으셔야겠네. 네, 네. 예. 그리고 지옥 파티가 지금 오픈 시점이 없기는 한데 예. 또 지옥 파티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방에 있잖아요. 이렇게 한 빡! 방에 네, 빡 떨어져서 이렇게 네. 나오는 딱 뜨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사항에 따라서 추가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또 이렇게 약간 여지를 좀 남겨두고 싶은 부분도 있기는 해서, 그래서 다시 그러면 또 인도석이 조금 필요해질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거니까. 네. 어라. 네, 그래서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히 명확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제 네, 요거는 네. 조금 이제 보시고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만렙 확장 얘기는 이제 진짜 마감이 된 거니. 네, 네, 정말로, 네. 그럼 다음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번에 드릴 얘기는 이제 액션성 강화. 이제 액션성 강화. 네네네. 또 이제 다시 다음 거 시작하는데. 오케이. 네. 액션성 강화. 네. 네. 이 지난번에 그 던파로운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던파의 고유한 이 재미를 되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주 많은 또 준비를 여기다가 또 맞춰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던파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네.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던 걸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저희가 언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액션성을 강하게 하고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든다는 이 방향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네. 계속 유지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는 걸 항상 이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간단하게 전체적인 좀 틀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의 던파는 뭐 몬스터 캐릭터 할 거 없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수많은 업데이트를 거쳐오면서 예. 아주 많은 캐릭터들이 넓은 범위의 공격 스킬이나 또 무적 스킬 이런 걸 또 보유를 하게 됐고, 맞아요. 그리고 몬스터도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상태 이상 면역이나 맞아요. 네, 뭐 무적이나 슈퍼 아머를 무시하는 공격,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면서 이제 캐릭터를 막 이렇게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렇게 양쪽 다 강해지면서 캐릭터랑 몬스터가 뭐 위치나 행동이 분간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 연출도 막 화려해지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데미지도 워낙 이제 파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냥 길직루가 된 거죠, 던파 자체가. 네. 그래서 이 몬스터와 캐릭터 간의 상호작용이 되게 줄어들고, 몬스터의 패턴을 외워야만 대응을 할 수 있는, 미리 딱 다 숙지하고 가이드 딱 맞아요. 보고 영상 보고 들어가야 할 수 있는 턴제 액션 게임 같은, 네, 그런 게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되살려서 이제 액션성을 강화하고 딜링 말고도 공략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번 그 액션성 강화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겨울에 액션성 강화 1차 업데이트를 시작을 할 거고요. 예. 네, 이 1차 업데이트에 포함될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 진행할 이 액션성 강화 업데이트는 이제 이 하위 레벨 스킬 TP 강화, 그리고 방어 능력 조절, 그리고 이 상태 이상과 무력화 개편, 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그 전에 좀 중요한 공지를 하나 하고 싶어요. 갑자기 페스티벌 중간에 공지요? 네, 어떤 네, 내용?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싫어하실 거라서 또 어머나. 약간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예. 네, 그 투신의 함성 포션이랑 투함포. 네, 투함포랑 이 정자극, 그 정신자극의 비약을 좀 하향을 하거나 아니면 삭제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뭐 슈아 포션이나 뭐 신의 가오 이런 거 하향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싫어하셨었어요. 저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본질을 위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기는 했거든요. 예.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재미랑 좀 너무 벗어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야 또 게임의 재미 중에 일부니까 넘어가는 게 맞겠지만, 또 이번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정자극 비약이 좀 딱 고역화를 좀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예. 문제가 되는 건 투함포라기보다는 이제 정자극
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 와중에 또 공대원 도핑 상태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추가해달라고. 예. 네, 이게 요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요청은 또 당연히 또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나는 쓰는데 예. 나는 쓰는데 쟤는 안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 근데 묘하게 약한 것 같고 또 그럼 또 이제 알고 싶죠 당연히. 그러니까요. 나만 네, 쓸 수 없어요. 남을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해되죠. 근데 네. 이게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도핑을 강제화하는 방향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또 저희가 원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도핑을 표기하는 개발은 안 하는 쪽으로 내부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투함포하고 정자극을 좀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게 얼핏 딱 봤었을 때는 없앤다는 그 반응에 대해서 채팅창은 굉장히 괜찮은 반응이긴 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뭐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살짝 봤어요. 뭐 그 네네. 부분도 있긴 있었는데 좋은 방향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방향이 맞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채팅창은 그런 분위기니까 네. 맞는 거죠? 예,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니까 다음 내용은 차근차근 한번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또 음. 지금 이제 그 던전 메타가 몬스터가 그로기 상태에 이제 있고 그 버퍼가 아포칼립스 딱 써줄 수 있는 그런 특정 타이밍과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최적화된 딜링을 뽑아내는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메타에서는 딜링의 이 사이클보다는 그러니까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한 번에 많은 딜링을 뽑아내는데 이제 치중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게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본 공격이나 이 저레벨 스킬, 쿨타임 짧은 이런 스킬들의 가치가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빡 쳐야 네, 되니까. 한 번에 빡 때려야 되니까. 네. 그러고 나서 피하는 동안 쿨타임 돌아오면은 다음 딜링 타임 돌아왔을 때 아포 딱 때리고 이제 스킬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쿨타임 짧은 스킬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 고착화된 메타 때문에 대부분의 캐릭터가 그냥 획일화된 스킬들이 다 똑같이 갖고 계신 거고 다 똑같은 플레이 방법으로 플레이하시고 그러니까 캐릭터별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게임성이고 굉장히 저희 장점인데 그렇죠. 좀 되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세팅이나 뭐 여러 가지 플레이 방법을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저레벨 스킬의 경쟁력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스킬들의 마스터 레벨이랑 최대 레벨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 30레벨 이하 스킬들의 TP 소모량을 1로 낮출 거예요. 그래서 TP 포인트의 효율도 높이고 해서 좀 필요에 따라서 저레벨 스킬도 주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좀 했습니다. 야, 이거는 메타에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상당히 큰 변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연구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몇몇 분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방어 능력 조절인데 사실 현재 이 캐릭터들의 생존 능력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방어력은 이 존재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수치가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어력을 뚫고 캐릭터한테 이제 위협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몬스터들이 예. 몬스터들이 뭐 고정 데미지, 뭐 HP 퍼센트 데미지, 막 방어력 맞아. 무시 데미지를 막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막 몬스터들이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좀 웃긴 거죠. 캐릭터가 아니라 몬스터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몬스터 인권을 잘 챙겨주는 거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 캐릭터에 보통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몬스터 갖고 있길래. 네, 그런 걸 몬스터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또 캐릭터 입장에서는 방어구로 이제 방어 능력이 올라가도 방어구 뭘 바꾸거나 뭐 이래서 올라가도 내가 뭐 얼마나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방어 무시 데미지가 있으니까 뭐 장비를 통해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메리트도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를 통한 것보다는 캐릭터 자체가 보유한 뭐 방어 스킬이나 회피 스킬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거고 이게 또 시간이 또 흐르면서 예. 이런 능력들도 계속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그러면서 게임 전반적인 이 긴장도가 많이 약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개선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어력 공식이랑 그 캐릭터 그 방어 회피 스킬들의 효율을 조금 조절을 해서 게임의 긴장도를 약간 높이는 방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딜만 잘 넣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피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공격력 옵션 말고 또 방어력 옵션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가치를 갖도록 해서 모험가 분들 각각의 스타일에 맞는 여러 가지 세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실 그동안 그 액션 쾌감은 몬스터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했었는데 네. 이제 모두 다 액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네. 상당히 좀 파격적인 변화라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방어력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보통은 근데 네.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그런 글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로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왔는데 사실
이상하잖아요. 방어가 중요하잖아요. 액션 게임이라는 게. 아, 그렇죠. 네, 이상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는 약간 그런 뭐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런 약간 극단적인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좀 최대한 줄이고 좀 어떤 공격은 이건 맞으면 할 거야. 그러니까 버티고 그냥 카운터로 치자라거나 아니면 어떤 공격은 이건 맞으면 진짜 끝이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피하자라는 그런 어떤 이 모험가가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사실 액션 게임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네. 좀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좀 이해가 됐습니다. 말씀해 네. 주시니까. 또 네. 이게 그리고 또 너무 이제 캐릭터만 얘기를 드리니까 어.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몬스터도 사실은 네 상황이 좀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아, 정말 몬스터 인권을 너무나 잘 챙겨주시는. 네, 네. 일단 몬스터도 그러면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해진 게 캐릭터만이 아니니까 몬스터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맞아요. 막 이 퍼센트 데미지, 방무댐 막 이런 거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결과인 거고. 아, 네. 그쵸,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 완전 좀 이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몬스터한테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걷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방어력 개편들이 진행되면서 몬스터들의 뭐 무적 패턴이라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이렇게 줄이려고 하고 있고, 네, 사실 근데 캐릭터랑 몬스터랑 둘 다 줄여야 되거든요. 원래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한 번에 양쪽 다 줄여버리면은 이제 아. 플레이하시는 감성들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우선 몬스터 쪽부터 좀 손을 보려고 하고 아.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이들 좀 익숙해져 계시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뭐 다양한 각도에서 뭐 천천히 한번 가겠다, 속도에 대해서 조절을 좀 해주겠다, 뭐 이런 네네. 말씀을 좀 해주셨고, 자, 다음을 만나볼게. 나오고 있는데 상태 이상 무력화 개편이네요. 네, 네. 요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 세팅으로 만들어낸 이런 뭐 무한 홀딩 예전에 있었던 이 무홀 같은 행위는 단기적으로는 좀 재미를 줄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역할이 딱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액션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걸 좀 제어하기 위해서 뭐 일정 시간 홀딩하면은 면역 상태가 되는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션적인 요소가 아니라 턴제에 가까운 느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완화하면서 액션성을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 대부분의 몬스터한테 적용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홀딩 무력화형 상태 이상의 면역 상태를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걸 파괴할 수 있는 게이지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고 해요. 게이지 시스템이요. 네, 그래서 네. 요 위에 보시면 네, 보라색으로 게이지가 아, 딱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액션을 통해서 게이지를 이제 감소시켜서 파괴를 할 수가 있고, 저걸 파괴시킨 뒤에 상태 이상이나 홀딩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략적인 요소는 꼭 스킬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규 아이템 옵션에서도 제공을 아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티용 옵션들도 기존에는 사실 딜링 옵션만 거의 가치가 높았는데 이런 유티 옵션들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이제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는 장비 파밍의 선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리고 네. 캐릭터의 특색을 좀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장비 세팅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려고